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11시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등 3명은 가해교사인 명모 씨의 상태 확인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면담한 뒤 명 씨에 대해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만약 명 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차원의 경고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내용을 명 씨에게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명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동료에게 말하고 무단 외출을 한 뒤 학교로 돌아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가 권유 자체가 범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공고 조치 이런 것들이 모두 병관돼서 이 사건 범행에 고의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지난 2023년과 24년 명 씨가 학생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명 씨가 당시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는 새싹 지킴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등하교 안전 관련 업무인 교통안전 지도와 녹색 학부모의 조직과 운영도 맡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흉기를 구매했던 주방용품 판매점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문의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판매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판매점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당시 직원이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명 씨가 칼만 골라 사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하늘양이 없어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0일 오후 5시 15분. 실종 정황이 학교와 가족 측에게 알려진 지 25분 만입니다. 경찰은 5시 19분까지 순찰 팀장을 포함한 경찰관 2팀, 총 5명에게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5분쯤 뒤까지 출동 경찰관들은 모두 학교에 도착해 본관 로비에서 마주친 선생님 2명으로부터 위층부터 찾으면서 내려왔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순찰팀장과 경찰관 2명은 학교 건물 안이 아닌 주변과 운동장 등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경찰관 2명 중 1명은 학교 관계자에게 CCTV를 열람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열람실 문이 잠겨 있어 당장 확인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교사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은 학교 지하주차장과 주변부터 수색하기 시작했고 다른 1명은 학교 운동장 근처 공원을 수색했습니다. 오후 5시 34분엔 상황실에서 다른 위치값을 토대로 근처 아파트를 수색하란 무전 지시를 내렸고 경찰관 5명 모두 아파트와 공원을 수색했습니다. 2명은 학교 CCTV 열람실로 되돌아봤는데 교사 2~3명이 열람 중이라 하늘양이 특정되면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고 다시 학교 주변만 수색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순찰팀장이 상황실에 다시 확인한 결과 위치값은 학교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16차례에 걸친 위치 추적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2분 뒤 경찰은 실내에 있는 것 같다는 하늘이 아버지 말을 듣고서야 학교 안으로 향했고 하늘양을 찾았다는 할머니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2층 시청각실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교와 경찰 측이 우왕좌왕하면서 실종 정황이 알려진 지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 49분 하늘이는 돌봄교실에서 불과 20m 떨어진 시청각실에서 발견됐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수차례 병가를 사용한 뒤 지난해 12월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던 가해교사 A씨는 21일 만에 진단서 한 장과 함께 교육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A 교사의 의문스러운 복직 과정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전문가의 소견만 있다면 복직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질병휴직이 인사권자가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인 만큼 복직 과정에 대해 더 개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인근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해 말 질병휴직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과 별개로 교육청이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특히 질병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본인이 제출한 의료진단서 외에도 외부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하기로 한 겁니다. 병휴직 관련해갖고 복직할 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의료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고. 뒤늦게 정부가 세종교육청처럼 정신질환교원의 휴직과 복직 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제도들만 미리 손을 봤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하늘양 발인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오늘 오전에 하늘양 입관식이 이뤄졌다고요? 네, 빈소가 마련된 이곳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전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 하늘양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하늘양 아버지는 다른 가족의 부축을 받고서야 이동할 수 있었고 할머니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양 어머니는 입관식을 끝까지 지켜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나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네, 하늘양 학교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죠. 네, 이곳 장례식장뿐 아니라 하늘양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합동 분향소를 찾은 또래 친구의 손엔 하늘양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장원영을 좋아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쁜 별로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들 다 이뤘으면 좋겠고 가끔씩 엄마 아빠 꿈에도 많이 나와주고 하늘나라에선 꿈을 이루라고 추모하는 내용의 메모들이 분향소 옆 게시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늘양의 발인은 내일 오전 9시 반 거행됩니다. 발인을 마친 후 하늘양의 유해는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됩니다. 지금까지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김태원입니다. 하늘양이 다니던 학교, 특히 같은 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황망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같은 또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으로서. 대전시 교육청은 트라우마가 우려된다며 이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트라우마 우려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서울의 한 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장사된 아기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저도 같이 감정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학교 안에서 만나는 어른은 공손하게 인사드려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거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을 내려받는 경우가 급증했고 키즈폰과 호신용 경보기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다는 심리적 동일시 반응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울, 불안이 가시지 않고 일상에도 지장을 받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이번 사건을 알게 됐다면 감정을 터놓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또 슬플 수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이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또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지를 꼭 다뤄주는 것은 중요할 것이고요. 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가 대책을 합의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